안녕하세요. 김부경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효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아기 좋아하시나요? 네,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길에서 아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건 매우 어렵겠죠? 네, 그쵸. 육아휴직 제도를 포함한 모성보호제도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노동실록 시리즈 제3편 육아휴직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육아휴직 제도가 언제 생긴지 아시나요? 남녀 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처음 제정되어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1988년도 맞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되어서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1434년 4월 26일을 설명하고 있는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님께서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만 30일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조선시대 최초의 육아휴직 제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님께서는 입법 취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입법 취지가 뭐였나요? 최근 임산부가 출산 중에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안타깝게 그지없다. 출산과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여성이 출산 휴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부가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니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아이를 낳은 산모는 중환자이니 그 남편도 휴가를 받아서 산모를 간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남편한테도 휴가를 주었군요. 지금으로 치면 배우자 출산 휴가네요. 네, 사실 휴직이 아니라 휴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모성보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노비 여성이 출산하게 되면 출산 전후로 130일의 휴가를 주었고 다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을 하사하라는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오늘은 모성보호제도에 꽂힌 육아휴직 제도의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말고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88년 4월 1일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 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산후, 유급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와, 1살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만 허용했다니 되게 놀랍네요. 현행 이전의 당시 근로기준법이 출산 전후로 6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을 고려하면 당시 육아휴직은 약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네요. 네, 아무래도 1980년대는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더 많았던 시기였고 지금처럼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족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들도 일정 비율 존재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00년대 육아휴직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고 심지어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여성 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1995년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 둘 중 한 명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후 2001년부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 한정한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래도 진급이나 커리어 등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곧바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꼭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는 꽤 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은 2006년 시행된 개정안으로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개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생후 3년을 경과하면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2010년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현행과 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배우자랑 같이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시기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육아를 배우자와 함께 할 때 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전에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려 2019년까지는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2019년 12월 24일부터는 시행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이후부터는 부부가 동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육아휴직은 부부가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혹은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네요. 오늘은 육아휴직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육아휴직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